지금 다음 발표자는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의 김재권 교수님, 유식의 구조와 언어의 상관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재원입니다. 저는 유식의 구조와 언어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PDF 자료로 지금 자료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PPT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과연 유식 사상에서 언어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번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유식 사상에서 언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반야경의 비실제적인 언어관에 이제 근거하고 있고, 이러한 반야경의 비실제적인 언어관은 용수의 이제설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행파에서는 반야경의 비실제적인 언어관을 반야경의 이제 공간에 따라서 새롭게 육아행파의 질관을 천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공성에 대한 이해도 용수의 이제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비교를 나중에 하겠지만, 공성을 용수의 이제설이라든가 용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필경공이라든가, 물론 중도로 연기, 공성, 중도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거의 희론 정멸이라는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불가한성의 공성이라고 하는 그 입장은 반야경의 그 공간을 육아행파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지만, 유식학파에서는 그 실천론적인 사심사, 사여실변지, 해심밀경에서는 이제 지관수행, 그 다음에 이제 중변 분별론에서는 허망 분별이라든가 그걸 기반으로 한 임무상 방편상의 구조를 통해서 법계를 직접적으로 증득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공성을 긍정적 실제로서 바수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이번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도 불교의 언어관은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실제론적 입장을 이제 가지는 미맘사 학파나 니아야 와이세식 학파 등의 인도 철학과는 달리 유명론적인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야경의 실제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육아행파의 진리관은 육아론이라고 하는 그 육아행파의 이제 백과전서적인 그런 책 가운데 가장 최초기에 속하는 보살지 진실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상적 내용은 이제 중변 분별론, 미륵에 귀속되는 중변 분별론의 사상에 잘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허망 분별입니다. 허망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 분별은 있다라고 하는 뒤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그런 내용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이걸 사상적 기반으로 해심밀경의 이제 삼성설과 섭결특분의 삼성설도 있지만, 허망 분별에서는 이치의 구조로 삼성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또 허망 분별을 통해서 유식의 구조까지 포섭을 하고, 또 유식의 개념이 해심밀경 가운데서는 실천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설명되었던 점에 이제 비해서 허망 분별에서는 그런 실천론적인 입장도 반영을 하면서 철학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실제적인 언어관과 또 용수의 이제설을 새롭게 유시각적인 이제로 재확립하고, 그 토대로 삼성설을 정립을 하고, 다시 정립된 삼성설을 다시 철학적으로
재조명하는 측면이 중변 분별론의 이제 허망 분별이고, 그거를 이제 유식성의 증득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임무상 반평상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유식 사상에서의 특히 유식의 구조와 언어의 상관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그 대응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반야경의 언어관과 이제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반야경의 언어관을 소개할 겁니다. 두 번째, 용수의 이제와 중론에 제시된 희론 정멸의 구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육아행파의 진리관과 사심사, 사여실 변제에 대해서는 선치공의 기술, 그러니까 공을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이제 악취공에 떨어진다든가 허물운에 떨어진다고 이제 보살지 진실을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초기 불교의 공성의 그런 입장, 소공경이라고 하는 입장을 해석학적인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한 그 진리관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법계를 직접적으로 증득하는 그 실천법인 사심사, 사여실변지가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진실을 체득하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내용적으로 그렇고 실천론적인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는 허망 분별과 이제 삼성설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허망 분별은 반야경의 이제 공관과 그다음에 반야경의 공관과 용수의 이제설을 비판적으로 육아행파의 실천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조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살지에서부터 사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허망 분별의 사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기반으로 삼성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전미 개우의 그런 전환의 논리로 설명된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중층적이고 복잡합니다. 그 기반이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임무상 방편상과 전이의 구조에 대해서 과연 유식학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유식사상사에서 허망 분별을 기반으로 확립된 중변론의 삼성설과 임무상 반평상이 가지고 있는 이치의 이제 사상체계가 전환되는 그 관점을 통해서 유식의 구조와 언어의 상관성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케치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조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의 이제 성과를 소개를 드리면, 최근의 연구로 다카시와 이제 크라머가 2005년도에 진실의품의 바수에 대한 기술을 중심으로 해신밀경의 삼상설과 섭결택분의 오사설의 기술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각 텍스트에 밀접한 관련과 그 교설들의 성립사적 전후관계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제 후속 연구로 2007년도에 안선우 선생님이 해신밀경의 삼상설을 매개로 한 진실의품의 바수와 섭결택분의 오사의 관계를 언어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두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번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본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유식학파는 언어와 사유와 관련하여 유부의 실제론적 해석과 반야경의 공사상에 기반한 용수의 언어의 절대적 비시류성의 양극단을 지향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론에 해당이 되는 반야경의 언어관과 이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야경의 가장 핵심적인
일체법 무자성이라는 공사상은 언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야경 계통 가운데 가장 오래된 형태인 팔천성 반야경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실제론적인 사고를 배제한 불교적 언어관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보살이라는 명칭은 실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아니며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명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 명칭은 실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며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세존이여 실로 환영과 물질적 존재는 다르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물질적 존재는 환영이고 환영은 물질적 존재와 같습니다. 세존이여 환영과 사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여 사유야말로 환영이고 환영이야말로 사유입니다. 세존이여 지혜의 완성을 말하더라도 이것은 명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라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인식 가능한 것도 아니고 언어 자체가 명칭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완성은 명칭과 같은 것이고 명칭은 지혜의 완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실제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반야경의 비실제적 언어관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팔천성 반야경의 언어관은 우선 명칭하는 일본의 이제 기술에서 확인되듯이 명칭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과 실물과의 관계는 임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기술에서는 물질적 존재는 자성이 없는 환영에 지나지 않고 사유 역시도 환영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3회 기술에서는 보살들이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증득하는 최고의 경지, 즉 지혜의 완성 또한 임시적 명칭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하지도 인식되지 않는 공무소독임을 천명합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은 이제 용수의 이제설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설이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승의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겠습니다. 승의라고 하는 것은 빠라마 아르타 이렇게 해서 뭐 뛰어난 진실이라고도 다양하게 그 복합어가 해석이 되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적인 진실입니다. 언설과 사유와 분별과 개념을 떠난 이제 세계고 일종의 각자의 세계, 붓다의 깨달음의 세계를 비롯한 성불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팔천성 반야경의 비실제적 언어관이나 명칭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인 통찰은 용수의 이제설이나 희론정멸의 구조의 논리적, 철학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반야경의 공사상이 핵심적으로 제시된 중론 제24장 8송에서 10송까지의 그 구절에서는 일상적인 언어용법에 따라 진리의 차원을 세속과 승이라는 이제설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종의 진리에 의지하여 붓다들은 가르침을 설했다. 세간의 일반적인 진리와 승의적인 진리이다. 이 두 가지의 진리 사이의 구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붓다의 교설이 지닌 깊은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언어 습관에 의지하지 않고서 승의는 설해지지 않는다. 승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열반이 획득되지 않는다. 근데 실제 이렇게 이제설을 설하고 있지만 이제설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승의입니다. 공성 또는 이제 연기 공성 중도라고 얘기하는 이 승의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연 세속과 승의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눌 것인가? 또 승의와 세속을 현상과 본질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게 하나의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반야 중간에서 취하는 방식과 육아행파에서 취하는 방식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차이가 교설로서 확립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용수의 이제설은 세간적인 관습, 언설로서의 진리인 세속제와 최고의 진실로서의 진리, 승의제로 구분이 되지만 이 양자의 관계는 세속에서 승의로 또는 승의에서 세속으로라는 양방향을 내포한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반야경에서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공, 묘, 유, 뭐 이런 관점이 나오는데 승의의 방점을 찍고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세속과 승의를 어떻게 절묘하게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잘 절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거는 이제 해석자의 몫이기도 하고 텍스트 상으로는 다소 미묘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용수의 제18장에서 이제 보시면 그 희론 정멸의 구조가 나옵니다. 업과 번뇌 소멸로부터 해탈이 있다. 업과 번뇌는 분별로부터 생기고 그것들은 희론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나 희론은 공성에서 정멸한다. 그러니까 세간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상식의 세계를 반야경의 입장에서 보면 일체법 무자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중론의 구조에서는 세간적인 측면은 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이라는 측면은 그 희론의 정멸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희론이 어떻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론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함을 통해서 희론을 어떻게 또 해결하고 정멸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바로 18장 7송 그다음에 5송, 7송, 9송, 24송에서 제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영역이 정멸하면 언어도 소멸한다. 실로 법성은 열반과 같이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이때 이제 법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 이런 것은 이제 초기 경전의 그 내용, 열애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와 동일한 의미이고 대승적인 입장에서는 공성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법계 또는 법성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확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이제 연기의 교설로서 가장 오래된 형태인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연기법의 이치, 이때 연기와 법을 세속으로 볼 것인가 승의로 볼 것인가 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이때는 승의입니다. 그런 내용하고도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른 연도 없고 희론들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는 정멸, 이것은 무분별이고 다양하지 않은 진리의 상이다. 비 모든 지각이 정멸하고 희론이 정멸한 것이 길상이다.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그 누구도 붓다의 법이 가르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먼저 용수는 일체 제법의 현상의 원인을 그러니까 희론으로 전개되는 우리 세간적인 상식의 세계가 일어나는 원인을 언어에 근거한 희론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용수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의 연쇄적 인과 구조를 제시합니다. 희론으로부터 생겨나는 분별과 분별로부터 생겨나는 번뇌와 업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성에서의 정멸을 궁극적 진리로서 법성이나 열반과 동일시합니다. 이러한 용수의 사상적 입장은 일상적인 언어 관습에 따르는 분별, 즉 희론정멸을 통해 열반을 획득하고 생사윤회의 순환고리를 끊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중론의 희론정멸의 구조가 시사하듯이 번뇌가 생겨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분별로 보고 그 분별의 원인을 희론으로 보는 점에서
설일체 유부와 사상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반야 중관은 번뇌와 업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반이나 공성을 성취하는 구조가 반야의 공관에 따라 일체법 무자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성에서의 희론정멸을 승리적인 차원에서 강조하는 점이 가장 큰 사상적 특징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육아행파의 진리관은 반야경의 공무소득, 즉 열반을 추구하는 비실제적 언어관이나 명칭과 사물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 통찰은 용수의 이제설이나 희론 정멸의 구조에 이제 잘 반영되어 있는데, 유식 사상사에서 유식학파의 이제 삼성설은 용수의 이제설이나 희론 정멸의 구조와 대별되는 육아행파의 독특한 공성 이해와 공성을 긍정적 실제로서 또는 진여로서 대치하게 됩니다. 또 진여는 무분별제의 대상으로 해서 수행론적인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열반 보리를 증득하는 사상체계를 허망분별, 즉 세속적 실제로서의 의탁이성에 근거하여 보여줍니다. 이러한 삼성설의 구조는 보살제 진실품에서 진여를 바수라고 얘기했던 거죠. 공성을 이제 바수라고 하는 그 실제로서 긍정적 실제로서 이때 승리적 실제입니다. 바수도라는 개념은 바수도도 물론 이제 다른바와 같이 다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보살제 진실품에서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승리적 실제로 규정합니다. 진여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심사, 사여실 변지의 사상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여기서 진여는 선치공의 기술에서 드러나듯이 공성은, 그러니까 선치공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공경의 초기 경전의 소공경의 해석 방식인데, 남아있는 그 것을 이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남아있는 것마저도 자성공 또는 일체법 무자성이라는 입장에서 완전히 절대적인 무에 가까운 쪽으로 해석하느냐가 차이인데, 선치공에서는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공성은 진여와 동일시되고 다시 불가능성의 본질을 가진 최고의 실제로서 실제와 등치됩니다. 이것은 궁극적 존재에 대한 육아행파의 독특한 진리관 혹은 실제관을 천명하는 것으로 용수의 희론 정멸을 통한 부정적 공성 이해와는 달리 실전관법을 통한 가설의 기체로서 실제 즉 공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남아있는 기체, 언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언어의 관계 속에서 언어의 대상으로서의 기체를 완전히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 이게 이제 육아행파의 삼성설 또 육아행파의 이제설과 용수의 이제설의 차이입니다. 비실제적인 언어관에 입각한 용수의 이제설에서는 가설의 기체조차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비베카 같은 경우는 의타기성 또는 알라야식, 허망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반면에 이제 중변 분별론에서는 제1장 1숭에서 시작을 하죠. 허망 분별은 있다. 그러니까 천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육아행파의 사상적인 입장을 대단히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심사, 사여실 변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법계를, 그 다음에 이제 공성과 진여를 직접적으로 증득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심사란 명심사, 사심사, 자성 가립심사, 차별 가립심사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먼저 명심사는 명칭에 대해 단지 명칭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심사는 사물에 대해 단지 사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석 가립심사는 자성에 관한 가설에 대해 단지 개념일 뿐이라고 보는 겁니다. 차별 가립심사는 차별에 관한 가설에 대해 단지 개념일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이걸 근거로 해서 사여실 변지란 명심사 소인 여실 변지, 명심사에 근거하여 사물은 색 등과 같이 언어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심사 소인 여실 변지는 사심사에 근거하여 사물은 단지 사물일 뿐이고 색 등의 명칭을 가진 사물은 모두 언어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두루 아는 겁니다. 자성가리 심사 소인 여실 변지는
자선가리 심사에 근거하여 색 등의 명칭을 가진 사물은 본질적으로 언어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있는 그대로 두루 아는지입니다. 차별가리 심사 소인 여실변지는 차별가리 심사에 근거하여 색 등의 명칭을 가진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가설을 둘이 아닌 것으로 있는 그대로 두루 아는 지입니다. 요컨대 사심사 여실변지는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를 기본 골자로 하여 언어는 명칭에 지나지 않고 일상 언어의 대상인 사물은 본질적으로 언어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여실하게 아는 통찰에 의해 진여를 증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심사 여실변지는 하야시마가 언급하고 있듯이 비실제적 언어관을 통해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여실히 인식하는 통찰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언어와 대상 혹은 언어와 사물과 의미 내용을 고찰하는 근원적 사유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수행도 체계, 오이의 수행도 체계에서는 이제 사성근에 해당되는 그 가행위에서 사심사 사여실변지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종도리와 더불어 수행도상, 사성근위와 유식관법의 사상적 결합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허망 분별에 기반한 임무상 방편상에도 사상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허망 분별. 선생님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몇 분 정도 남았죠? 지금 한 2, 3분 남았습니다. 2, 3분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사상의 특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허망 분별입니다. 허망 분별의 사상 구조인데, 허망 분별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허망 분별에 이제 두 가지 소치와 능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러한 또 허망 분별에 공성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공성의 허망 분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유식의 이제 삼성설이라고 하는 게 사상적 전환이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그 해신밀경과 섭결택분의 그 삼성설은 앞에서 이제 살펴본 그 바수두라고 하는 사상체계에 보여지는 유식적인 이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유식적인 이제라고 하는 것은 승의의 방점을 두고 이제 설정이 됩니다. 또 그 입장을, 근데 이제 그때 유식의 이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삼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삼유가 삼성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방점이 승의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해신밀경의 이제 삼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식적인 이제를 계승하고 있는데, 그런 유식의 이제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해신밀경의 삼성설이라든가 섭결택분의 이제 삼성설에서는 변계 소집성과 그 원성 실성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게 의타기성인데, 의타기성이 12연기라든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 사구로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은 되어지지만 이게 독립적입니다. 삼성의 각 구성 요소가. 근데 해신밀경에 오게 되면 방점이 승의에 있던 방점이 이제라든가 최초의 삼성설의 승의에 이제 가운데 승의에 있던 방점이 비로소 미륵에 귀속되는 중변분별론의 허망분별의 그런 사상적 입장에 의해서 허망분별이 바로 의탁성이 정립이 되고 또 방점이 세속적 실제인 허망분별에 이제 근거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유식의 구조 속에서 언어의 문제가 어떻게 유식의 교리 속에서 내재화되고,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유식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목적인데, 그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허망분별의 사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무상 반평상의 구조는 유식성을 이제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가행위에서 견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식에 근거하여 비인식이 생기고, 비인식에 근거하여 인식이 생긴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식 무경이라고 해서 좀 철학적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 철학적인 그런 사상적 입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실천론적인 입장이 과도기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무상
방편상의 구조다. 그래서 대상지향성인 그 식이 이 소멸하는 그 과정인데 인식에 근거해서 비인식이 생긴다 하는 게 첫 번째 나오고, 그때 이제 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유식의 인식의 근거입니다. 이게 이제 가행에 해당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기 이제 사성근의 내용이 여기에 배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인식의 근거에 비인식이 생긴다 할 때는 경식구민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이제 보시면 그 세친의 그 주석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유식의 인식에 근거하여 대상의 비인식이 생긴다. 대상의 비인식에 근거하여 유식의 비인식도 생긴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소치, 능치의 무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세친석에 의하면 임무상 방편상은 다음과 같이 연쇄적인 2단계 인과구조를 나타냅니다. 유식의 인식을 통한 대상의 비인식과 대상의 비인식을 통한 유식의 비인식입니다. 실제 1의 내용은 유식무경의 단계를, 이는 경식, 구민의 경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상이 세친의 유식 30송에서는 식전변에 의해서 알라식 사상 속에서 하나로 다 회통이 되고 통섭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식 30송의 26송에 보면은 유식성에 수행자의 식이 안주되지 않는 한 두 가지의 집착, 소치와 능치에 대한 집착입니다. 잠재적 경향이 지멸하지 않는다. 이때 유식성은 바로 이제 견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분별지입니다. 공성을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밑에 바로 내용이 간단하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식성의 획득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 집착, 잠재적 성향과의 관계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안에 이제 견해에 따르면 두 가지 집착이란 파악된 대상에 대한 집착과 파악하는 주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두 가지 집착의 잠재적 경향이란 미래의 이치를 일으키기 위해 그것에 의해 알레아식 가운데 심어진 종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안의 해석을 통해 수행자의 식이 유식성에 안주하지 못했을 경우 이치와 알레아식의 종자 사이에 전개되는 상호 연쇄적 인과관계의 순환구조가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좀 그 호법서를 보면 종자생 현행, 현행은 종자, 종자생 종자로 전개되는 식전변의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윤회와 생사에 어떻게 이제 결부되어지고 그 문제가 종자를 어떻게 단멸함으로 해결되는가 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전이의 구조에서 이제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오송과 김재건 선생님,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고 있는데요. 한 1, 2분 내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알라의식의 이제 종자의 문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해탈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문송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측면. 그게 이제 5송에서 그게 제시가 되어 있고, 29송에서는 이제 보살의 대승의 측면에서 그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송에서는 아라한의 지위에서 알라의식이 지멸한다. 알라의식의 의지가 하는 그 추중이라는 건 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자를 완전히 멸하는 것에 의해 알라의식이 지멸한다. 이게 바로 이제 전이의 구조입니다. 이건 해탈신입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추중을 멸하는 것에 의해 소위가 전이한다. 소위가 전이한다는 걸 나타내기에 소위가 전이한다라고 말한다. 이때 소위란 일체의 종자를 가지는 알라의식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보면 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안의 견해에 따르면 번뇌장과 소지장의 추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번뇌장과 소지장이고 A는 번뇌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내용은 임무와 법무와의 그런 측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유식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코야마의 견해를 빌리면 유식의 구조상 전이에 의해 도달되는 열반과 보리를 함께 증득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때 전이란 자기의 심신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자기의 내부의 우주의 이른바 존재로서의 궁극적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고 동시에 지식으로서의 궁극적 진실을 체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유식 사상사에서 전의 개념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유가행파의 독특한 진리관이나 실천론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성유식론에서 전이는 아레야식, 삼자성,
무분별지, 열반, 보리 등의 개념들과 결합된 양상이 보입니다. 이러한 전이의 사상체계는 사마타 비파사나의 육아행의 실천에 의해 자기 존재가 정화되어가는 체험에 근거하여 형성되고 교리적으로 더욱 체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무상 방편상과 전이의 사상구조는 철학적 실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오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재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